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전국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를 기반으로 지방선거까지 승세를 몰아가려는 국민의힘, 또 이번만큼은 질 수 없다는 민주당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곧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이른바 윤심, 또 명심, 대리전 양상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님과 함께 전국 현안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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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윤심, 이심, 윤심, 명심 이야기 했는데요. 지방선거 5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양당의 경선 대진표가 짜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경선 후보 누가 될까를 놓고서 이른바 윤심, 명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우리 당 경우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대선에서 우리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다면 그 영향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지역에 따라서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표차가 났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기분은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실제 윤심의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거 없을 겁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도 명심이 있다고 보세요? 근소한 표차로 이재명 후보가 지긴 했지만 어쨌든 패자니까 그렇게 그 이심의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이심 명심 큰 영향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박빙의 승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상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이 대표님하고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 아마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인을 말하자면 백그라운드로 해서 내가 더 힘이 있다 이런 경쟁이 사실 작용할 거고요. 또 그걸 경계도 할 테고 내가 윤심의 후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은근슬쩍 얘기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후보들이 보이던데요. 그리고 또 경계하는 분들도 있고 또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그런 후광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좀 심할 정도로 이재명의 뜻을 받들겠다 이거는 좀 아주 좀 보기 안 좋은 모습인데 그런 거를 보면 후보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재명, 윤석열 두 분도 영향력을 미치고 싶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민심이 그럴지 안 그럴지는 저도 미지수입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그걸 강하게 그런 작용을 미치려고 하면 민심은 오히려 반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렇군요. 내가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의 후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역풍이 불 수 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여기 마치 특정인의 무슨 그 영향력에 의해서 도움에 의해서 된다. 그럼 후보로서는 좀 못난이 같죠. 그렇군요. 요즘은 그 유권자들이 의식이 상당히 이렇게 발전해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팔거나 이렇게 자꾸 나는 누구 대리인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권자들은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군요. 또 경선하는 사람들은 자가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자가 발전하는 경우도 보면 많이 있고. 근데 또 지금 그 대통령 당선인이나 이재명 후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일이 인수위 과정에서 당면 사안이 너무 많은데 지방선거 어디에 누가 나서든 거기 그냥 당에 맡겨 두는 거지 거기에 크게 신경 쓸 틈이 없을 겁니다. 윤심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와 관련해서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지방선거 또 원내대표 선거가 향후의 국정 운영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가능한 자신이 밀고 생각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그건 누구든 안 하겠습니까? 누구든 국정을 맡는데 17개 시도의 지사나 시장들이 자기하고 좀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생각은 하지만은 그거는 당선인이 바람이고 실제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을 찍어주느냐 안 찍어주느냐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전에 우리가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그때는 아주 530만 표 압도적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실 바람이 불었어요. 그때는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지방선거 뭐 총선거 있을 때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의 덕을 많이 봤죠. 후광을 많이 봤죠. 그때. 그랬군요. 예. 예. 이번 또 그때하고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났고 네. 지금도 유권자 의식도 많이 달라졌고 예. 또 나서는 사람들도 다 자기 힘으로 당선되려고 해야 그게 그렇군요. 제대로 되는 거지. 뭐 예. 누구 뒤에 내 뒤에 누가 있다 이렇게 해갖고는 별로 배웠는데 도움 안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민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예. 해주셨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민주당에서 그 이른바 명심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김동연 대표 경기지사 출마 지금 선언했는데 이른바 명심을 좀 등에 업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세요? 그쪽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아 근데 그렇습니까? 실제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예. 또 이재명 후보가 뭐 실제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각 오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이 경기도 그 후보 경선에 나왔는데 아, 예, 그 사람들 그렇죠. 대치고 어느 특정 후보를 또 밀겠다라는 그렇네요. 건 사실은 그렇게 뭐 눈에 보일 정도로는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뭐 조정식 의원, 그리고 안민석 의원 다 예. 출마를 선언했죠. 네, 염태영 전 시장도 있고요. 김동연 후보 경우는 뭐 예. 이재명 후보가 미냐 안 미냐 이거 보다가 어쨌든 민주당으로 봐서는 영이 비슷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 실제 외부에서 오늘부터 모셔온 합당을 분이기 했고요. 때문에 예. 그 외부에서 모셔온 분인데 그걸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뜨린다면 민주당 욕먹지요. 아 그렇게도 보시는군요. 예. 그러면은 물론 민주당입니다만 김동연 대표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뭐 이 그 지도부가 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죠. 당원과 예. 민심에 의해서 그렇죠. 경기도민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예, 저희들은 50대 50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좀 기초를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요. 인수위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잖아요. 예.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주에 출마를 선언했고 두 분 가운데 누가 지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세요? 글쎄 그건 뭐 말하기가 좀 뭐 하지만은 예. 그래도 그 유승민 의원이 아, 좀 짬밥이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대선도 두 번이나 도전했었고, 예. 그러니까 짬밥이 있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자리에 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출마를 한다고 했더니 윤석열 당선인이 열심히 하라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게 좀 바깥에서 봤을 때는 윤심을 확실히 후광으로 얻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예.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그러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지금 뭐 했겠습니까? 김은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나 둘 다 은근히 뭐 내 뒤에 윤심이 있다 이런 식인데 네. 그 제가 볼 땐 그건 자가 발전이고 네. 실제 뭐 두 사람이 경선에 윤심은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얘기할게요. 송 대표가 일단 주소지는 서울로 옮겼잖아요.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긴 한데 봐봐요. 이재명 고문과 가까운 정성호 의원, 김남국 의원이 그때 절에 찾아갔잖아요. 네. 그때 절에 찾아갔고 김남국 의원이 또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이거는 이재명 고문과의 어떤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다들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어제 송영길 대표를 이제 우연히 예. 음식점에서 만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동안 하시던가요? 예. 저 이 방송 통해서 YTN 나와서 접으라고 하고 그 출마하지 마라 아, 뭐 이렇게 예. 했더니 예. 왜 자기를 도와주지 뒤에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하냐 그런 말씀. 뭐 이제 우스갯소리를 이제 좀 하고 그랬는데 네네.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예. 당의 하여튼 어려움 또 서울에 출마하려는 마땅한 후보가 없는 경우에 네. 자기가 당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어쨌든 나가야 되겠다. 예. 그 당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나가는 게 맞냐? 그렇게 그 얘기를 물었더니 했더니 뭐라고 하나요? 아니 예. 그러나 이제 뒷 마무리는 본인이 해야 되지 않느냐? 자기의 충정을 알아달라. 예. 뭐 이런 뜻이고요. 네. 이제 정성호 김남국 의원이 마치 뭐 이재명 후보와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오해를 샀다면 네. 그건 조금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돼요. 알겠습니다. 예. 86그룹에서는 어제 친문 중심의 민주주의 4.0 송영길 대표 출마 반대 했고요.
최재성 전 수석, 김영춘 전 장관 정치를 그만둔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86 퇴진론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좀 86뿐만 아니라 기존 선배들은 물러나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네. 그렇겠죠. 그리고 아니 전혀 왜 내가 왜 책임을 지고 물러나냐 네. 이런 게 있을 테고. 그래서 저는 86 뭐 용태론 이런 것들은 예.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투망식 사람 잡는 거다. 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의 소재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 네.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고 예. 그거는 명백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예. 근데 그거 없이 뭐 586 퇴진, 뭐 기성 뭐 몇 선 이상은 다 누구 또는 뭐 선배들은 물러나 이런 것들은 네. 매우 안 좋은 정치 문화 행태라고 봅니다. 그렇구나. 어떤 특정 세대를 지목해서 물러나라는 것은 좋지 못한 정치 행태다. 결국은 자기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런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호 고문께는 여쭤볼게요. 86 퇴진론 민주당에서 불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건전한 풍토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본인들이 알아서 나 이제 그만하겠다든지 뭐 이제 후배들에게 물려주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만은 네네. 당 안에서 특정 인물이나 특정 세대를 지칭해서 나가라 들어가라 하는 거는 그건 건전한 풍토가 아닙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실제로 50대 나이 갖고 있는 후보들 공천을 50% 이하로 줄이겠다. 대신에 2030 세대는 30% 이상으로 늘리겠다. 이런 원칙 공천 기준을 세웠더라고요. 이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선출직 공직자는요. 찍어주는 사람들이 마음이지 유권자들이 마음이지. 그렇죠. 공천하는 사람들이 뭐 나이 많은 사람은 제끼고 나이 젊은 사람하고 이런 거는 그거는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거니까. 네. 그 원래 우리나라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너무 많이 사회 전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특정인들을 나가라 들어가라 뭐 공천을 심사를 할 때 점수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인위적인 거는 그건 바람직한 풍토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상민 의원님 보니까 50대 공천을 50% 이하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50%나 준다고 이렇게 묻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 구조로 보면 고령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표가 작용하는 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잘못 건들면 세대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물론 2030 세대들의 고충과 그들이 정치적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많이 마련하는 건 좋지만 마찬가지로 나이 드신 또는 실버층에 대한 그런 정치적 발언도 보장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2030이니까 마치 어떤 때는 2030, 어떤 때는 4050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별로 중심 없어 보입니다. 근데 보면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2030 세대의 표심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층이 많다고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표를 잡으려니까 정신 없는 거죠. 말하자면 40, 또 4050, 6070은 표가 거의 좀 고정돼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 표다. 저거는 아무리 해도 내 표로 오기 어렵다. 그러나 2030은 표 잡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이라도 관심을 덜 주면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조바심을 작용해서 그런 건 좋은데 그게 지나치면 과유불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단순히 선거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권자 수가 5060 이상이 훨씬 더 많죠. 2030보다가 유권자 수가요. 그렇기 때문에 표를 얻으려고 하면 유권자가 많은데 중점을 둬야 되니까 너무 지나치게 하면 역효과도 나고 그리고 그런 인위적인 규제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참정권이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거니까. 그리고 정치권이 아무리 표가 급하지만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 어떤 중심을 갖고 자신들의 가치를 찾아서 꿋꿋하게 나가기보다는 그때그때 시류에 쫓아서 2030, 뭐 405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솔직히 그 좀 정체성도 좀 흐릿하고 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까지 저는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 분 다 중요한 게 민심이고 또 공천 기준 인위적으로 짜놓으면
안 된다. 오히려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정해 놓고 이렇게 통합시켜야 되는데 세대 간의 갈등을 갈라치기 위해서 네. 정치적을 이득을 얻겠다는 것밖에 안 되죠. 그렇죠. 예. 당내 불협화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 그러면 예. 승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그럴 수 사람들이 있죠. 공천에 대해 승복을 안 하면 그게 당내 불협화음으로 생기거든요. 내가 국민적 지지를 더 많이 받았고 당원들의 예.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기준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그걸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요 서울시장 후보 지금 송영길 전 대표 말고 또 출마를 선언한 분들이 있나요? 아직은 그 적극 나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 후보 추대를 한다면 추대로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을 준다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니, 추대를 하겠습니까? 예. 아, 예. 더구나 이낙연 후보께서는 대선 후보였던 분인데 예. 똑같이 송영길 대표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 뭐 이렇게 한 분이 어떻게 서울시장 나가냐 말이 안 된다 대의 네.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데 대선 후보에 나갔던 분이 다시 또 서울시장 나가 그분이 또 종로구 국회의원이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적절치도 않고 네. 추대할 리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거 보면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렵다고 보고 예. 있기 때문에 이제 후보들이 적극 선뜻 나서는 후보들이 없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송영길 대표가 내가 희생과 헌신 정신으로 내가 나가서 사지에 가서 한번 싸워보겠다. 예. 그런데 왜 그 충정을 못 알아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본인이 나가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민석 의원이. 예, 예. 하여간 뭐 송영길 대표가 예. 제가 보기엔 어제 우연히 만나서 얘기 들어본 거에 의하면 저는 그 앞에서 면전에서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네. 본인이 의지가 강하고 강한 걸 보면 뭐 말리기는 뭐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망컨대 예. 뭐 희망하는 분들 다 나와서 경선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오세훈 지금 현 시장 그래도 경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누가 나오려고 해야 뭐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 후보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 상당히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네, 네. 또 보궐선거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한 번 더 재선 기회를 주자 하는 것이 당 안에서도 여론이기 때문에 예. 그 맞서서 뭐 떨어질 거 보여 알면서 경선하겠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가 상대적으로 경기지사 선거보다 좀 주목을 지금 덜 받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맞는 것 그게 같아요. 예. 우리 국민의힘에도 좀 젊은 분들이 네. 오세훈 시장보다 또 조금 더 젊은 분들이 배기 있게 남 나가겠다. 아,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과 경선하겠다. 네. 이렇게 좀 치고 나가면 좋은데 네. 그런 사람들이 별로 안 보이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새 정부 내각 구성 또 인사청문회 윤당선인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새 정부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 정부 조직 개편을 일단 좀 뒤로 미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부 예.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예. 저희 민주당과의 그 생각이 괴리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예.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여부부터 저희는 뭐 반대를 하고 있고요. 예. 또 폐지해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네. 뭐 등등이고 아직 그 다른 부처들을 통폐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예. 전체적인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그 윤석열 당선인의 구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부처를 예. 또 그 정부안 가지고 여야 간에 씨름하고 또 파행을 겪기보다는 예. 오히려 지금 있는 부처를 그대로 존속을 전제로 해서 네. 장관을 임명하고 그러다가 이제 적당한 때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에 네. 정부 조직을 개편안을 통과시키면 되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그 인수위 때 대부분 정부 조직 개편안 짜잖아요. 예. 그리고 새 정부를 출범시키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우선 정부 조직 개편안 국회에 통과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데
인수위 때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네. 국회에서 통과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위 때는 충분히 검증해서 소위 예비 내각 정도를 구성해 놓고 네. 취임하고 나서 그동안에 이제 인수위 또한에 당선인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민주당과 어떻게 협치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에 어떻게 협조를 구할 수 있는가 예. 하는 것을 털어내 놓고 네네. 민주당과 대화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당선인이 자당의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밥 먹고 뭐 스킨십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지금은 당선인이 정말로 해야 될 거는 앞으로 정부 개편도 조직 개편도 있고 내각 임명에 대해서 청문회도 있고 네. 민주당이 협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지금은 당선인이 민주당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의원들도 그렇군요. 만나고 예. 민주당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당선인 속마음도 이야기하고 정부 개편의 속마음도 이야기하고 해서 네. 민주당과 충분히 대화를 갖는 시간을 인수위 시간으로 잡아야지 예. 인수위 때 뭘 결정해서 발표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하면 상당히 부작용이 따를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재호 대표께서 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와서도 여러 차례 말씀도 하셨고 윤석열 당선인이 좀 그 더불어민주당 예. 지도부도 보고 서로 만나서 얘기도 좀 하길 권했는데 예. 한 번도 실행이 안 됐고 네,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쨌든 국정의 파트너로서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네. 협조가 매우 기묘한데 예. 한 번도 뭐 윤석열 당선인이 그 협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구한다든가 갔습니까? 예, 협조를 구한다든가 방송에서 또는 몇 차례 어떤 거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없고 윤석열 당선인이 제일 급한 거는 예. 민주당 의원들 만나고 민주당 찾아가서 이해 구하고 설득하는 게 그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 이제 중진 이상 의원분들이 있고요. 공무님이신데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협치고요. 특히 윤석열 당선인한테는 이제 야당이 되는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좀 가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또 국민의힘 이재호 고문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